안녕하세요. 격리TV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소기업의 격리 업무에는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게임 맞춤가에와 매달 진행하는 그룹가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과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소기업은 어떤 규모의 회사를 말할까요? 여기서 다룰 소기업의 규모는 제가 임의대로 이 정도면 소기업이지 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는 이런 일을 하면 돼 라고 정리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대표 혼자 일하거나 직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기업, 1년 매출이 30억이 안 되는 기업에서 해야 할 만한 격리 업무입니다. 그럼 소기업의 격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격리 직원이 한 명만 있거나 없으면 대표님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 있다면 격리 직원이 하겠죠. 그럼 소기업에서 하는 격리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격리 업무를 크게 나눠보면 자금 업무, 영업 지원 업무, 총무 업무, 회계 세무 업무, 인사 노무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회계 세무 업무와 인사 노무 업무를 제외한 자금, 영업 지원, 총무 업무를 소기업에서는 주로 하게 됩니다. 왜냐?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회계 세무 업무와 인사 노무 업무는 세무회계 사무실, 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 대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기업의 자금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자금일보 작성과 월 고정비 등 자금 계획, 그리고 자금 집행과 각종 증빙, 즉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자금일보 작성은 대표님이 혼자서 하시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격리분이 따로 있을 경우 격리분이 작성하게 됩니다. 대표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월 고정비 등을 파악하여 자금 계획을 합니다. 거창하게 예산을 짠다기보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님이 혼자 일할 때에는 그때그때 돈이 나가야 한다 할 때마다 바로 송금하시고 그치시는데 한번 시간을 내서 매월 어느 시기에 무슨 돈이 나가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돈이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고정비로 얼마는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자금이체 등의 집행 작업을 합니다.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격리분에게는 OTP 카드가 없어서 실제로 이체 작업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주로 이체하십니다. 아니면 격리분도 이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체할 때마다 그에 따른 영수증,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세금 계산서이고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영업 지원 업무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 지원 업무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래처 대상으로 견적서를 발행해서 송부하거나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고 또 그걸 정리해서 월에 한 번이나 건건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재고가 있는 회사는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들,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장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장부는 회계 프로그램이 없고 엑셀로 만들게 되죠. 견적서는 신규 거래처의 요청으로 주로 작성하는데요. 각 영업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단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래처별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될 때는 유의해야겠죠. 다음 거래명세서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발생됐을 때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한 장은 송부하고 한 장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법정 지출 증빙은 아니더라도 사실 확인용으로 쓰일 수 있으니 발행했다면 잘 보관해 두세요. 세금계산서는 매 거래 건별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의 합으로 월에 한 번 말일자로 마감하여 한꺼번에 발행할 수도 있고 거래 건별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행하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는 재고가 있는 회사만 하는데요.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입고 출고 내역을 기록하여 두고 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재고 조사를 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다음 거래처 정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하다면 그걸 기록을 해놔야 안 까먹겠죠.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그 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기록을 하여 장부를 만듭니다.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장하여 만들지만 소기업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엑셀로 만들면 됩니다. 다음 총무 업무입니다. 그냥 잡다한 일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직증명서와 같은 직원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거래처 계약서를 보관하고 당비료 소모품이 떨어졌다면 새로 사고 직원 명함이나 팜플렛 등을 인쇄 맡기고 회사 행사가 있으면 그거 다 예약하고 정수기나 차량과 같은 렌탈한 것이 있다면 그거 관리도 합니다. 먼저 직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직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합니다. 엑셀로 양식을 만들어 두고 동일한 양식으로 계속 만들면 됩니다. 다음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도장까지 찍은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도 챙길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보관하면 돼요. 다음 탕비료나 소모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로 사는 일도 합니다. 커피가 다 떨어졌어요. 메모지가 다 떨어졌어요. 하면 새로 사야겠죠. 직원들의 명함이나 회사 팜플렛까지 인쇄가 필요한 것들을 인쇄소에 맡기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유회, 신년회, 송년회 등 회사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행사 장소, 식사 장소 등 다 예약하고 진행합니다. 또 정수기를 렌탈하거나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그 계약부터 렌탈비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회계 세무 업무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데 자세히 어떤 걸 대행해 줄까요? 세무회계 사무실은 월 기장료와 함께 1년에 한 번 종소세, 법인세 때 세무조정비까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기장대행, 신고대행, 각종 명세서 제출 대행, 또 급여계산, 4대 보험 신고, 퇴직금 계산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월 기장료는 소기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평균 11만 원 정도일 겁니다. 이는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1년에 한 번 종소세, 법인세 조정료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으로 계산되는 단가표대로 책정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기장대행은 신고를 위한 기장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관리 목적으로 하는 기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 때에 그 신고에 필요한 내용만을 기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장부를 받아보실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잘 기장해 주는 곳도 있지만 틀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소기업일지라도 경리분이나 대표님이 잘 챙기셔야지 돼요. 주로 신고 대행을 해줍니다.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신고를 주로 대행해 주는데요. 신고 때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자료를 달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그 자료를 잘 챙겨서 주시면 되는데 그냥 주시지 마시고 맞는지 체크하고 주세요. 그냥 주면 알아서 맞게 신고해 주겠지 하시지만 우리가 준 대로만 신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주면 신고도 잘못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등등 각종 지급 명세서도 대신 제출해 줍니다. 매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번 제출해야 할 지급 명세서가 여러 가지이니까 직접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해주는 일은 아니지만 규모가 적을 때, 직원이 몇 명 없을 때에는 급여 계산이나 4대 보험 신고, 퇴직금 계산을 대신해 줍니다. 원래 해주는 일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 해주느냐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럼 원래 누가 이 일을 해주냐면 노무사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세무회계 사무실은 세법은 잘 알아도 노무법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무법을 잘 아는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어요.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월 이용료 혹은 단기로 이용할 경우 단기 이용료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계산, 4대 보험 신고, 퇴직금 계산, 연차 계산도 해주고 노무 이슈가 발생됐을 때의 그 상담도 해줍니다.
월 이용료와 단기 이용료는 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보통 11, 15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일은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한 급여 테이블, 포괄임금이라면 포괄임금을 계산하여 근로계약서를 검토, 작성해주고 매달 급여도 계산해줍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계산 가능해요. 그리고 각종 4대 보험 신고도 해줍니다. 직원 입퇴사 신고, 보수총액 신고, 특수노무제공자 신고 등 4대 보험 관련 신고를 해줍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해줍니다. 또 입사일에 따른 혹은 회계일에 따른 연차도 계산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직원 고용 지원금 같은 것도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소기업, 즉 1인 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에서 주로 하는 격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격리분이 있으면 격리분이, 없다면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작다고 대충 하면 안 되고 작을 때부터 잘해놔야 회사가 커졌을 때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간혹 세무회계 사무실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시는 분들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 꼭 꼼꼼히 챙겨보세요.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라는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그룹과외를 신청해주세요. 그룹과외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을 방문하셔서 해당 영상을 개별 구매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양식도 개별 구매 가능하며 영상에 사용한 PDF 파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아닌 문답 형식의 맞춤 수업이 필요하시다면 1대1 개인 과외를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이나 스타트업의 격리 업무 안정화, 장기 휴가 대체 업무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 설명에도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